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공황의 배경과 영향, 그리고 대공황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응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넓은 땅이 있었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크나큰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내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을 형성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로서 공황을 극복했다는 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만약에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식민지도 없고 땅도 크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수, 식민지를 만든다고요? 근데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식민지를 그러면 그냥 줄까요? 불쌍하다고? 그러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민이 빼앗는다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극복을 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식민지도 없고 땅이 크지 않은 나라들은요, 바로 전체주의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빼앗고 영토를 침략하는 방법으로 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2번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전체주의가 무엇이냐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주의는 뭘까요? 민영이 개인주의 반대 같다고요? 민영의 접근이 정확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전체주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인주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내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의 반대입니다. 그 말인즉슨 바로 개인보다는 이 전체를 중시한다는 건데요. 중시하는 정도가 얼만큼이냐면 바로 국가나 단체를 위해서는요, 개인의 이득이나 권리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몇몇 국가들은 전체주의를 바탕으로 대공황이라는 크나큰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들이 이러한 전체주의를 시도했을까요? 그리고 전체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공통적인 특징 먼저 알아볼 텐데요. 전체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번 특징이 있는데, 식민지를 빼앗아 오고 전체를 강조하고 개인을 산업하기 위해서는 1번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강력한 군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군국주의라고 하여가지고 나라의 구세력을 엄청 강화시켜가지고 정권이랑도 결합하는 군국주의를 실시했고요. 또한 개인을 탄압하려면요, 개인의 목소리를 확 죽이고 기본권도 장악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강력한 한 명의 지도자가 모든 정당들을 제압하려는 독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들은 뭐가 있었느냐?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유럽의 2가지, 그리고 아시아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일까요? 좀 어렵다고요? 힌트를 주겠습니다.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는 그곳인데요. 바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독일입니다. 그리고요, 독일 밑에 하나 있습니다.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피움의 등등등 원하는 지역을 획득하지 못한 나라였는데요. 어디일까요? 현주 좋았습니다. 맞아요.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요, 여기 또한 승전국이었지만 식민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옆 나라입니다. 맞아요. 일준이 일본입니다. 이런 세 나라들이요,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맨 먼저 이탈리아부터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파시즘, 무솔리니라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파시즘이라는 사상을 설파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요거는 한번 사료로 알아볼 텐데 선생님이 전자칠판에 사료 띄워주었습니다. 무솔리니의 파시즘 독트린은 일종의 주장 같은 겁니다. 정치적인 주장이에요. 자, 요거 혹시 안 보이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자료 1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솔리니의 파시즘 독트린을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민용이. 네, 민용이가 잘 읽었습니다. 요 사료에서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가장 반복되고
중요한 단어, 바로 핵심어 무엇인지 동그라미 쳐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장이 있는 중심 문장 어디인지 한번 파악해 볼 텐데 선생님이 시간 1분 주겠습니다. 자, 시작. 자, 1분 지났습니다. 혹시 여기서 핵심을 하실 친구 있을까요? 오, 좋아요. 우리 민수 손 들었습니다. 오, 맞습니다. 핵심어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무려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민수 핵심 문장 파악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민수가 발표하기를 맨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핵심 문장은 바로 파시즘에 관련된 거는 국가를 떠나서는 어떤 개인도 집단도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를 넘어서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전체주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시즘이 점점점 퍼지면서 바로 위에 있는 나라죠. 독일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에는요, 무솔리니만큼 무서운 독재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코수염이 진한 사람이었죠.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오, 좋습니다. 태연이. 그쵸, 히틀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일은요, 히틀러의 정당이죠. 나치 정당을 중심으로 한 나치즘을 바탕으로 히틀러가 국제 정권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파시즘, 나치즘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치즘은 무엇이 다르느냐? 바로 자료 2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인데요. 자, 한번 스크린 보고 크게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자, 전자칠판을 보고 크게 읽어줄 친구. 오, 좋습니다. 우리 유리. 네, 유리가 크게 잘 읽어주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요 1분 줄 테니까 한번 반복되는 문장 동그라미 쳐보고요. 핵심 문장 밑줄 그어 볼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 네, 1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핵심 문장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핵심 단어랑 같이 발표할 친구는 오, 좋습니다. 유나. 네, 맞아요. 유나가 말해주기를 핵심어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 파시즘에서는 국가 있었는데 히틀러는 민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게르만 민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유나 핵심 문장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우리는 이 민족으로서만 존속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정당 등의 집합으로는 존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즘은 민족을 강조하고요. 파시즘은 국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국가를 강조하고 국가 강조 파시즘은 국가를 강조했고요. 나치즘 같은 경우에는 민족을 강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말한 것이라고 알 수 있죠. 가상적인 목적이 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온 나라가 2개 있는데요.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어땠을까요? 당시 일본의 상황은요. 이탈리아랑 독일이랑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4번 일본입니다. 일본은 상황이 뭐가 비슷했느냐? 당시 이탈리아처럼 전쟁 끝나고 얻은 영토가 없었습니다. 조선은 옛날부터 그대로 식민지였죠. 2번째로 독일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쵸. 독일은 식민지가 없죠. 일본도 식민지가 조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랑 독일 같은 똑같은 문제로 인해 일본도 전체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독재자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천황과 함께 일본의 군부가 다 같이 정계로 올라가면서 바로 군국주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군국주의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군국주의 정부에서 활동한 군인들 중에서 딱 한 명만 뽑자면 대표적인 인물이 도조 히데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요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국가랑 민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나라는 천황이라는
대표적인 인물 아래에서 결합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모이면서 만들었던 연합체가 있는데요. 그 연합체가 바로 연합국과 반대되는 바로 추축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축국을 형성을 하면서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관련된 전개 과정이나 전투 내용은요 우리 다음 차시에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안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잠시 쉬고요 뭘 할 거냐, 우리 이렇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쓰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블록타임 되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활동을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 모든 별로 자리를 바꿔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잘 쉬었나요? 쉬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선생님이 예고해준 대로 글쓰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모든 별로 잘 배치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역사 반장을 시켜가지고 활동지 나눠줬습니다. 갖고 있을까요? 활동지?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활동지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글쓰기는요 그냥 논설문 쓰기가 아닙니다. 바로 신문 사설을 쓰는 건데요. 혹시 신문 사설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다들 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다고요? 자, 신문에 들어가는 글은요 보통 이제 기사 혹은 광고 이런 것인데 사설은 무엇이냐? 자, 사자는 개인 사자입니다. 자,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는 글입니다. 감이 안 온다고요?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 일제강점기 직전에 을사늑약을 당한 다음에 지식인이 쓴 글인데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태용이, 장지연이요? 다 왔습니다. 장지연이 쓴 시일야 방성 대목입니다. 이 밤을 먹노와 오노라 라고 하면서요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에 관련된 자신의 슬픈 감정을 주장하는 개인적인 글을 쓴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사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쓸 사설은요 바로 전체주의에 대한 사설을 써볼 겁니다. 그런데 대뜸 전체주의로 사설을 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쓰기가 힘들겠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활동지 보면은 안내문 나와 있습니다. 과제 목표와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야 되는 스텝들이 목표, 역할, 청중, 상황, 수행, 준거, 기준까지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먼저 목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과제를 했을 때 여러분 달성해야 하는 목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글의 목적과 청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의사소통 역량이 길러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사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쓰게 된다면 여러분의 역사사실 이해 역량이 길러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을 사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쓰는 것 또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수행 과제 스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신문 사설을 기고하는 겁니다. 사설을 올려서요 전체주의 위험성을 경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좋은 걸 써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은요 바로 여러분은 그냥 이 반의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이입할 겁니다. 사설을 쓰는 칼럼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눈빛이 바뀌었죠 지금? 여러분은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리고요 요 글을 읽을 대상입니다. 청중은 여러분 별표하세요. 중요합니다. 이 글 읽을 사람은요 선생님이 아니라 역사 지식이 풍부한 선생님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대중입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의 글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 용어가 난무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글을 쓰는 상황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신문사에 올릴 건데 왜 올릴 거느냐? 독재자가 등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상의 어떤 국가에 독재자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 과거에
전체주의 시대에 빗대어서 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쓰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배우면 우리 교훈이 있겠죠. 과거에 빗대어서 비유해가지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써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행을 할 때는요, 전체주의 등장했던 배경과 국가의 특징들 다 배웠죠 여러분? 설명을 해야 하고요. 포인트는요,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관점에서 내 생각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 사설이요, 일반 정보와 다른 점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거와 기준은요,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글이 썼을 때 만족해야 하는 바로 세 가지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요, 역사 사실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한번 적어볼까요? 바로 이것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적합해야 한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서로 본론, 결론 구조로 10줄 이상 작성이 돼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모든 활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적극적 태도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지 선생님이 잘 보면서 이 글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타이머 띄워주었습니다. 25분 줄 거고요.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면 되겠고요. 역할 분담 또한 확실하게 해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머 시작할게요. 시작! 우리 토용 모드가 왜 손을 들었을까요? 다 끝냈다고요? 그럼 볼까요? 우리 포용 모듬이 전체주의 국가의 진전이랑 배경이랑 특징을 잘 써가지고 사설을 잘 써주었는데, 선생님이 살짝 아쉬운 점은요, 오늘날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각 쓰는 부분이 없는데 맞을까요? 맞다고요? 뭘 쓸지 모르겠다고요? 자, 우리 포용 모듬 신문 사설은요,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설은 뭐라 그랬죠? 개인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국민이 주인이 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고통받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모두분들끼리 토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의견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비전 모듬은 왜 지금 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할 분담할 때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잘하는 우리 민우나 수진이 같은 친구들이 조금 자료집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우리 발표를 잘하는 우리 혜틴 같은 친구들이 발표 준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장점이 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역할을 정한 다음에 활동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늘 중시하는 게 있죠? 모든 활동은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좋았습니다. 우리 성장모듬 같은 경우에는 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데 선생님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나치즘을,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파시즘을 했다고 써줬는데요. 자,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나 우리 현장모듬의 생각은 잘 들어왔는데 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즘이고요. 히틀러는 바로 나치즘이라고 서로 바꿔가지고 수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